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122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전 전우재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원주시 정부가 지난달 29일 2040 원주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이 원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100년 대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맞아요. 네. 특히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일단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뭐냐, SDGs가 뭐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71회 2부 그게 뭔데를 참고해 주시면 구인 씨가 그때 아주 강의를 잘 해주셨고요. 하여간 요거 참 기다렸는데 이제야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SDGs 전도사이자 한때는 이제 시민 수기위원으로 이 계획을 만드는데 참여하기도 한 우리 국인 씨 참 안 나설 수가 없는 맞아요. 주제인데 마침 드디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이른바 원주 지속가능 발전 목표 WSDGs가 지속가능 발전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지 오늘은 그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공표하기까지 좀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이게 2022년 1월에 수립된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 계획이 있었거든요. 네, 이걸 바탕으로 이제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됐어요. 근데 그 기본법 제정이 되다 보니까 이 명칭이나 이런 게 좀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표를 거의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타이밍에 좀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또 맞아요. 수정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네네. 밀어놓은 거군요, 공표를. 그쵸. 네. 초안은 만들어졌었는데. 이 당시는 원래는 그래서 뭐 기본법 제정되고 이제 그 시행이 되면서 한 6월 이후에 이제 정비해가지고 발표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간단해 보였는데 근데 그 사이에 아주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맞아요. 바로 선거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죠, 원주시가. 그러면서 이것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민선 8기가 아무래도 바뀌다 보니까 시정 방향도 많이 그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넣었군요. 네, 그런 내용들을 또 반영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앞으로의 과정에서 시행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입맛에 맞게 좀 바꿨다. 네네. 그래서 반영해서 좀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이 수정되는 내용에 대한 연구 영역이 진행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2024년 3월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구성하는데도 참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심의위원회가. 네. 전반적으로 다 오래 걸렸습니다. 신속행정이 이럴 때 안 통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죠. 뭐 이런 걸 막 금방 할 필요는 없긴 한데. 맞아요. 좀 그래. 그러니까 뭐 빨리 해야 될 거는 되게 빨리 할 수 있는 건 또 늦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연구 용역이나 이런 건 충분히 하면 좋은데. 네네.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건 오래 걸릴 일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늦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까지가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시민은 또 되게 빨리 진행이 됐어요. 시민은 또 아주 초단기간에 해내니까 이게 참 의아합니다. 네네. 아이고. 그리고 심의가 완료되다 보니까 이제 제248회 원주시의회에서 임시회에서 이 내용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보고도 완료돼서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제 공표가 되고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22년의 내용의 얼개는 거의 다 짜놨는데 공표는 이제 한 2년 지나서 지금부터가 이제 돼버렸다. 네네. 그 과정에서는 시정의 어떤 방향에 맞게 또 변화된 지점이 상당히 또 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공표된 내용을 보면은 자연이 숨쉬고 시민이 즐겁고 미래가 안전한 지속 가능한 도시 원주를 비전으로 해서 2040년까지 지속 가능한 원주를 만들기 위한 17개 목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SDGs는 이제 17개 목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원주에 맞게 WSDGs와 한 그 17개 목표가 이번에 또 나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 전략 같은 경우에는 20년 단위로 설정을 해요. 네. 그래서 2040년까지 지금 설정이 됐고 요 목표 가지고 2040년까지 간다는 겁니까? 네네. 아주 뭐 길게 내다보고 한 거예요. 장기적인 네, 계획이고 그리고 또 장기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그 기본 전략 자체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약간의 좀 정비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죠. 뭐 그 사이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방향에 맞게 또 바꿔야 된다는 거겠고, 야 2040년이면 이제 100만 원주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광수 그쵸. 이때쯤이면은 네, 그 아주 또 원대한 포부가 담겨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본 전략을 바탕으로 5년마다 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는 추진 계획이 이제 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단위의 이 기본 계획이 있고 또 5년 단위의 기본 전략이 있고 또 5년마다 하는 실천 계획이 있다. 네네. 그래서 그 추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본 전략은 조금 더 이렇게 목표 지향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건 어쨌든 사업으로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이렇게 추진 계획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가지를 그 기준으로 해서 단위 사업이 38개, 뭐 세부 사업이 101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국인 씨가 참여했던 어떤 초안보다는 좀 바뀐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네네. 공표된 거 보면 어떤 점이 좀 전반적으로 눈에 띄세요? 일단은 확실히 민선 8기의 시정 방향이 많이 우리 들어갔구나. 원광수 시정의 어떤 입맛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 맞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수기위원회 참여해서 어쨌든 다양한 영역에 계신 분들이 이 각 목표를 함께 만들다 보니까 그런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의 가치와 맞는 그거를 어떻게 담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아, 이건 원광수 시장이 원하는 바가 많이 들어갔구나라는 게 확실히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론장을 통해서 이제 원래 초안은 짰었는데 네네. 지난 시정 때는 이번 시정은 어쨌든 전문 용역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내부 심의나 이런 논의를 통해서만 이제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폐쇄적인 느낌은 솔직히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 결과는 더 어떻게 보면은 폭넓은 시민의 의견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시정 방향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건 네네.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목표 자체가 아예 바뀐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겠죠. 뭐 목표는 그대로인데 단위 사업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게 원광수 시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들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좀 수정이 이루어진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런 뭐 민선 8기의 시정 방향이 들어간 부분도 있겠지만 원래 당초에 저희가 그 같이 정했던 목표 안에서는 원주에서 약간 시범 사업의 형태들로 했었던 원주형 사업들도 꽤나 있었어요. 뭐 5번 목표인 성평등 목표에서는 마을 단위에서 뭐 성평등 마을을 지정해서 그 마을 단위에서부터 성평등을 이루어 나가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원주형 사업들을 시도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 수정된 내용에서는 그런 원주형으로 좀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게 뭐 대체된 것도 아니고 그냥 삭제돼서 네네. 뭐 다른 걸로 보완된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사라졌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라는 모습들도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정의 방향이 대폭 들어가고 또 원주형의 사업들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목표의 방향성을 봤을 때 이것이 지속 가능성과 부합되는 건가 싶은 지점이 좀 많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뭐 네. 큰 결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냥 목표만 봤을 때 뭐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저도 처음엔 들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추구하고 있는 뭐 연계성이라든지 통합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이 목표와 부합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수정된 내용이 지속 가능성과 잘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뭐 의문을 갖게 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하나 살펴주시죠 그러면. 네네. 그래서 목표 자체가 변경된 것들이 좀 한 6가지 정도의 목표가 있는데 먼저 3번 목표가 원래는 그 모든 시민에게 동네 주치의를 도입하여 건강을 돌본다 이런 목표였는데요. 이게 모든 시민의 건강을 돌보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동네 주치가 빠졌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건강하게 땀 흘리는 원주와 연계해서 목표명을 수정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일단은 동네 주치를 도입하고자 했던 거는 어쨌든 시민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 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했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의료 사업에서 보통 많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빠지고 조금 더 그냥 보편적인 뭐 의료의 서비스를 보장한다 이런 주로 뭉술해졌어요. 네네. 사실은 좀 구체적인 사업이 빠진 거니까 문장에서 맞아요. 사실은 뭐 좋은 말이죠. 그냥 좋은 말로만 남게 되는
그쵸. 법한. 그리고 여기에 생활체육이 또 들어갔어요. 이 목표 안에 뭐 단위 체육 사업으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정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 걸 봤을 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놓여진 것이 잘못됐느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진 않을 수도 있지만 당초에 이 목표를 설정하면서 단위 사업들을 세팅했던 그 취지와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것들이 충분히 잘 연계됐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약간 후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쭉쭉 얘기해 주시면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계속 그래서 읽어주시죠. 5번 목표도 원래는 마을 속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실현한다였는데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실현한다 이렇게 이것도 바뀌었고요. 아까 말해주신 그 마을 단위의 어떻게 보면 성평등 사업을 하겠다는 네네. 그 전임 시정이라든지 그때 짜여졌을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구체적인 맞아요. 사업이 원주형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5번 목표에서 또 빠졌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엔 특히 원래 5번 목표에는 원래는 그 지자체 단위의 성평등 지수라는 어떤 지표가 없어요. 그게 보통 광역 단위에만 광역 단위에 있다는 있는데 거죠? 기초 단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기초 단위는 없는데 이 5번 목표에서는 그 기초 단위에서의 성평등 지수 원주형 그 성평등 지수를 개발하고 그거를 측정해 보자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빠졌다? 네, 이번에도 빠지게 됐었죠. 네. 사회적 경제도 빠졌네요? 맞아요. 그래서 8번 목표에서는 사회적 경제 주류화를 통해 호혜와 상생의 일자리 생태계를 만든다 이거였는데 이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호혜와 상생의 일자리 생태계를 만든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하게 바뀐 겁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말은 사실 뭐 다 갖다 붙여도 되는 말 아닙니까? 맞아요. 계속 이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 단어와 어떤 사업적 방향을 계속 그냥 넓혀 나가는 거예요. 모호하게 모든 자기들 시정에 다 해당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이번 시정 뭐 윤석열 정부 원광수 시정 다 마찬가지지만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 목표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죠. 특히 저는 약간 이번에 수정된 목표 중에 8번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요 8번 목표의 단위 사업들을 조금 보면은 기업 유치,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 육성, 뭐 중소기업들 지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게 근데 어떻게 지속가능 발전과 연결이 되느냐를 사실 살펴보기 어려운 거죠. 맥락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을 유치할 때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주안점을 두고 기업 유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업 유치를 하면은 그게 지속가능 발전인 것처럼 맞아요. 해놓는다는 게 과연 이게 UN SDGs와 부합하는 내용이냐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뭐 9번 목표도 원래는 생태 환경 기반 창의 문화 산업을 육성해 문화로 혁신하는 도시 모델을 만든다 이거였는데 문화예술 산업을 육성해 이야기가 넘치는 도시를 만든다. 굉장히 단촐하고 모호해졌죠. 생태 환경 기반도 빠졌고요. 뭐 네네. 문화로 혁신하는 뭐 도시 모델 뭐 이런 것도 창의 문화 산업 이런 것도 빠졌고 그냥 문화예술 산업 육성하겠다. 네네. 이야기가 넘치는 도시가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호해지는 추상적이에요. 거죠. 미래 네. 창조 과학부 같은 내용의 그런 표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13번 목표는 기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원주를 만든다. 여기서 기후 재난에 대응해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든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됐어요. 구체적으로 됐다. 이런 것도 네. 있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네. 다 막 모호하게 바뀐 건 아니에요. 좀 더 잘 다듬은 것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이건 그 사례입니다. 16번 목표는 원래는 시민 참여를 통해 생명, 평화, 자치 공동체를 실현한다였는데 시민 참여를 통해 자치 공동체를 실현한다. 이것도 이렇게 평화, 생명 이런 것들은 또 빠지게 됐죠. 네. 이거 뭐 생명평화 특히 뭐 생명사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시정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기색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네. 게 여기서도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표를 바꾸면서 대부분의 이렇게 방향성 자체를 좀 바꾸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앞서 그 목표가 바뀐 것에선 대부분 설명드리긴 했는데 저는 그 목표는 안 바뀌었는데 14번 목표를 보면은 이게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다른 거 뭐 바뀌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 이게 시행이 단위 사업으로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 자체가 이렇게 어쨌든 화천을 활용하겠다라는 방점인 건데 개발 중심 공약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 발전과 부합할까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든 맞아요. 끼워 맞춘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16번 목표 이건 뭐야? 자율 방범 합동 순찰 횟수도 들어갔어요. 16번 목표에. 아 맞아요. 이게 뭐 그 참여의 방법을 뭐 혁신한다. 시민 참여의 이게 시민 방법을. 참여다. 네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이 대부분 좀 단위 사업 곳곳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네. 참, 네, 이것만 봐도 참 이걸 어떻게 바꿔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하여간 뭐 시장님은 저 지속 가능 발전 아는 척도 열심히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번 시정 질의 때도 저희가 영상도 만들기도 했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아는 척을 하실 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걱정하는 점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민선 8기 주요 사업이 이 대폭 들어간 점이 우려가 되는데, 이게 왜 우려가 특히 되냐면은 원래 저희도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주요 사업들이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이 방향의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냐 이렇게 비판을 주로 했었는데, 네. 근데 이 사업이 그대로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나 어느 단위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또 더 이상 지속 가능 관점에서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할 판이에요. 이렇게 그쵸. 되면 그게 네. 뭐 여기도 써주셨지만은 결국에는 그 온갖 규제를 다 풀어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거는. 그쵸. 근데 네. 이 지속 가능 발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필요하고 반도체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것도 지속 가능 발전입니다. 클러스터 유치하는 것도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이제는 추진 근거로 우리 그러니까. 뭐 케이블카 얘기하면서 친환경 케이블카입니다. 맞아. 이렇게 이게 SDGs에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언어 도단이 또 나올 수도 있다. 맞아요. 지금 되면은 이게 도전과 아주 일치하는 대목이죠. 이런 네. 걸 보면은. 그래서 우리 시장님 뭐 이렇게 뭐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하면서도 산을 깎아서라도 기업을 네.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요. 하시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지속가능 발전에 입각해서 그러면은 그걸 비판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쵸, 그쵸. 얘기가 네네네. 드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네네. 끼워 맞추기, 언어 도단하기 딱 좋게 지금 목표들을 다 바꿔놨다. 맞아요. 그것인 거고. 자, 그리고 사실 SDGs의 핵심으로 일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목표가 이제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목표는 서로 연결돼 있는 거고, 그래서 통합성으로 이걸 바라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지금 WSDGs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보면은 17개의 목표가 수정이 됐잖아요. 근데 뭐 기업 유치도 그 해당 목표에서 보면은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아니면 지역 기업 육성 이런 측면에서는 그 기업 유치라는 그 단위 사업 아니면 그 지표가 타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근데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보면은 그걸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환경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단적으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아리백에 대한 어떤 목표 고려 없이 어떻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고, 그쵸. 네. 저기 불온 산단이나 이런데 국가 산단이나 이런데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냐, 그런 고려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 목표와 연결성이 있으려면은 이 기업 유치를 하더라도 그 환경 관련된 목표와 연결지어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뭐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런 식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도 아리백 달성을 목표로 진행한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기업 유치하겠다. 근데 그게 개발 공약이야 거의. 근데 여기서는 또 환경 보호하겠대. 이 연결성이 전혀 없어지고 맞아요. 통합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 뭐 기업 유치 경제적인 파트에서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겠다라는 게 아주 간략하게 남아있긴 한데, 남아 있어요? 그것도 그걸 어떻게 하겠냐를 보면은 그냥 사회적 기업 뭐 물품을 구매하겠다 이런 형태인 아주 거예요. 단순화 시켜버렸구만. 그러니까 원래 목표에서는 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고용을 보장한다라는 형태의 어떤 사회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했던 건데, 지금은 그냥 그게 다 빠져버렸고. 네네. 그렇게 껍데기만 보면 남았습니다. 단발적으로 이 단위 목표만 바라본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SDGs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이해를 하고 설계를 했는지 계속 네네. 의문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목표는 하나씩 달성되는 과정에서 다른 목표와도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같이 가야 이게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 지속 가능한 원주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17번 예를 들어 17개 목표가 있다고, 뭐 7번 목표 달성했다고 뭐 잘 된 거고, 뭐 5번 목표 뭐 달성했는데 6번 목표는 잘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다 통합적으로 연결돼서 잘 달성되고 있느냐 이걸 봐줘야 되는 건데, 그쵸. 목표별로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나중에 평가할 때도 곤란할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이 과정에서 저는 또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원래는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수립하는
단계 2021년, 22년 때는 담당 부서가 기획예산과 내에 있는 TF팀이었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는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죠. 그러니까 우리 네네. 저 정부 부처로 따지면 뭐 기획재정부 같은 겁니다. 맞아요. 돈줄을 다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힘이 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은 대부분의 사업을 관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영역으로. 근데 원래 이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기후에너지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 환경부에 떠넘긴 겁니다. 원래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거예요. 환경부로 떠넘겼는데 이게 그럼 힘이 생기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우려가 더 드는 거죠. 왜냐하면 시정 전반을 과연 이 기후에너지과가 그러면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한정되는 결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환경만으로 걱정이 드는 딱 거죠. 빼놓고 보는 거죠. 네네. SDGs에 뭐 기업 유치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기후에너지과에 넘겨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황당한 그게 거죠. 잘 안 돼도 그럼 기후에너지과가 일자리과에서 가서 더 잘해야지 이렇게 그럴 어떻게 수는 없죠. 얘기할 수 있겠냐. 환경부가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네. 일자리 정책 잘해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산자부가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게 왜냐면은 그 국정은 그래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원래 환경부가 대부분 SDGs 관련해서 관할하던 것을 그 기획재정과로 올리려고 계속해요. 그리고 뭐 기획재정부로? 국무총리 산하로 위원회를 좀 더 구성한다든지 종합 네. 합동 부처 약간 부처 합동이 될 수 있도록 네네. 컨트롤 타워화 시키는 건데 우리는 좀 역행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결국에는 시정이 이걸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방증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29일 공표됐는데 보통은 이런 걸 발표하면은 보도 자료도 내고 보도자료 엄청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주시 얼마 뭐. 전에 뭐 기후위기 대응 대책 그것도 뭐 보도자료 엄청 냈던데 그러니까. 3차 나왔다고. 이거 안 냈죠? 네, 그래서 보도자료 배포도 없어서 원주투데이만 유일하게 보도를 원래 했더라고요.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는. 네. 네. 그리고 또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이 수정된 내용을 보면은 지속 가능 발전 내재화를 위해서 대내외적인 비전 선언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뭐 시민들도 그렇고 또 다음에 공무원도 그렇고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걸 인지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뭐 공식 행사도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렇네요. 상황이고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느낌이죠. 네네.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추진이 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뭐 시정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핵심 사업으로 이걸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걱정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뭐 보면은 지금 시의회도 뭐 심의를 그렇게 뭐 공들여 한 것 같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그냥 관심이 다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얼마 전에 열렸던 248회 임시회에서도 이 보고가 올라갔는데 질의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속 가능 발전 특위에 올라갔었죠. 맞아요. 특위를 구성하긴 했는데 뭐 논의를 별로 안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뭐 형식적으로 진행이 돼서 그냥 통과를 시켰고 결국에는 뭐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보면은. 네. 근데 애초에 별로 기대 안 하셨잖아요, 사실. 맞아요. 뭐 되게 기대한 척 하시네. 원래도 걱정하셨으면서. 근데 어쨌든 예상대로 우려한 지점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그래도 뭐 굳이 기대한 점 한번 뭐 요식적으로나마 한번 꼽아 보실래요? 그래도 뭐 어쨌든 2년 반 지나서라도 이게 추진이 된다라는 점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네네. 폐기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뭐 뭐 법에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하니까 다행이다. 어쨌든 그래도 뭐 대부분 많이 수정되긴 했지만 뭐 원래 시민수기의 과정에서 결정됐던 그대로 남아있는 목표들도 좀 있기는 하기 때문에 다 바꿀 역량도 없어. 네. 솔직히.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어쨌든 추진하고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네.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그 5년마다 추진 계획은 변경되고 이렇게 전략을 재정비하고 이러지만 2년마다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간을 해야 되는 게 그 법 체계 안에 있거든요. 정부에만 보고하는 해게 돼 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지속 가능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심의하고 뭐 점검한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실제로 발간을 해서 공표를 네네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쨌든 계속 점검하고 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그나마 기대해 볼 지점이지 않나. 그래요? 아니 솔직히 기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지금 목표를 보면은 뭐 어떻게든 끼워 맞춰가지고 평가 잘 내놓겠구만. 기업 유치한 거 가지고 목표 달성했습니다.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네, 마음에도 없는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네. 어쨌든 이게 원래 당초 계획은 2022년부터였잖아요. 네. 그래서 2023년부터 기준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루틴대로 간다면은 2023년, 24년까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라서. 공표일자가 아닌가요? 공표일자 기준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 지금 그 수정된 그 연구 보고서를 보더라도 계속 2022년부터 27년까지의 사업 계획으로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뭐 요거는 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한번 해야 될 그건, 수도 있다.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당장 네.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네.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제가 이건 진짜 정말로 기대하는 네. 바인 건데 5년마다 추진 계획은 아예 전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진 계획 자체는 그러니까 아까 기본 전략은 20년에 한번 수립하지만 네네. 추진 계획은 5년마다 바꿀 수가 있다고 네. 하셨죠. 그래서 원래 지금의 그 계획대로라면 2027년까지 추진 계획을 한번 시행하고 완전 다시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22년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네네. 그래서 근데 이 시기를 보면은 이제 민선 9기가 2026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때 또 지방선거 있으니까. 네. 그럼 새로운 시정에서 또 하게 될 수도 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추진 계획 자체를 전면 아예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다. 또 엎을 수도 있다. 네네. 이게 참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이게 바뀌는 게. 네. 그러나 어쨌든 뭐 시정이 모르죠. 지금 시정이 계속 또 이어진다면은 계속 꾸준히 추진해 갈 것이고 또는 뭐 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또 새로운 시정에 맞게 또 바뀌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맞아요. 어쨌든 지금 이 추진 계획에 좀 비판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바뀌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26년에 바뀌어가지고 민선 9기에서는 좀 새로운 추진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민선 9기가 조금은 더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관점을 있는 좀 더 담아줬으면 네.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네요. 네. 지켜봐야 그리고 될 대목인 것 또 같아요. 민선 9기를 바라볼 때 이러한 관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좀 유념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 정말 SDGs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점을 갖고 있는 또 정부가 들어서야 되겠죠. 원주 씨. 어쨌든 뭐 예상대로 우리 WSDGs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W화했다. WSDGs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봤는데 비판할 지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는지 점검도 좀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얘기는 또 계속 다뤄보도록 하죠. 내일은 김지용의 보고 들은 것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용 씨는 한 달 동안 뭘 보고 들었는지 내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주에서 네네. 문화도시 사업에 아주 열심히 또 참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일 방송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희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원주 아는 척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도 관련 사항 안내해 놓을게요.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금요일에 인사드린 원아척 122회 2부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